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감가상각비입니다. 와, 배경이 시커멓다. 그죠? 감가상각비. 회계를 하는 이상 평생 죽을 때까지 회계를 안 하면 그만인데 어쨌든 회계를 하는 이상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 그리고 지나갔지만 우리 특강 중에 있었던 대손, 감가 이런 것들은 진짜 기본의 기본의 기본입니다.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도 했었잖아요. 유가증권 평가 이런 거. 예전에 저 아는 사람이 항상 그랬어요. 예전에는 농담을 좀 학생들하고도 많이 했잖아요. 요즘 농담 못해야 큰일 나. 이런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지금 눈 안 보이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몇 살부터 감가상각하냐 막 이런 얘기. 2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 감가상각 하는겨. 30살부터 감가상각 하는겨.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20살 때부터 해야 되나? 20살은 좀 너무했는데 25살, 30살부터. 쉬운 살은 몰라 넘어가요.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감가상각이 뭐냐? 감가상각. 이때 한자를 좀 아는 사람하고 한자를 좀 모르는 사람의 이해도가 정말 다릅니다. 이해도가 있으면 한자라 감가상각이라는 말 보자마자 생각보다 좀 빨리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자, 주로 이제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우선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기계라든가 자동차 있잖아요. 차량 이거 먼저 생각합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계나 자동차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값어치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예? 특히 기계와 차량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기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값어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한자로 얘기하면 감가죠. 감가. 가감을 뒤부터 거꾸로 읽어. 감가. 값어치가 감소한다. 감가. 가치가 감소하는 겁니다. 감가. 그럼 상각은 뭐냐? 우리 앞에서 배웠죠. 대손상각할 때 상각, 감가상각할 때 상각. 즉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죠. 이 가치감소분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이게 바로 상각. 차감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 그걸 합쳐서 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부에서 값어치 떨어지는 만큼 빼주고 비용 처리하는 거. 참고로 우리 원래 시산표를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그럼 원래 자산 차변이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금액을 빼서 비용으로 바꿔주는 절차, 그거를 상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상각이라고 합니다. 대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었죠. 자, 어쨌든 글자 그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기계나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기간이 경과될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값어치가 감소하는데 그거를 감가라고 하고 그것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상각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감가상각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일단 제외됩니다.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제외합니다. 일단 이거 체크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은 뭐 크게 이거에 너무 목매지 말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좀 더 학문적으로 이거는 좀 말 그대로 상식적인 내용이고 이제 회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 있잖아요. 취득원가를 사용하는 기간 전문용어로 하면 내용연수입니다. 전문용어로 하면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그래서 우리 회계를 배운 사람한테 감가상각이 뭐냐 그러면 기계나 건물 차량 등이 값어치가 감소함에 따라 장부 금액을 차감하여 비용 처리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상식적인 설명, 그리고 회계학적인 깊이 또는 회계학적인 공부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런 문제고요. 진짜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면접 보러 갔다. 취업이나 이직 또는 뭐 공무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 공무원 강의도 오래 했는데 공무원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장에서 회계 배우셨죠? 이런 일을 사실 이런 면접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법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할 가능성이 회계 세법 중에 세법에 대해서 이제 면접이나 실무라가 많이 쓰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회계도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진짜 막상 실무에 나가면 세법을 굉장히 또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계를 가끔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감가상각 배우셨죠? 그럼 감가상각이 뭐냐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게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계나 건물 등이 사용함에 따라 가치 감소하는 걸 장부에서 차감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수고하셨어요. 이거고, 자, 자산의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뭐라고 했죠? 수고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야 그럼? 이 한마디로 오 이 소리로 회계 제대로 공부했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즉 전문용어로 원가의 배분 과정, 취득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원가의 배분 과정이다.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이 만약에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이 얘기를 앞에다 딱 집어넣고 이거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 자산에 대해 취득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합리적,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라고 한다면 퍼펙트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X 1년도에 취득을 했어. X 1년도에. 그리고 만약에 X 5년까지 5년간 사용기간, 그리고 전문용어로 수익 창출.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 동안 활용하는 거죠. 수익 창출 기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수익은 5년간이야. 수익은 5년간인데 X 1년도에 취득해서 X 1년 취득 원가가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X 1년도에 그냥 만약에 들어간 돈이고 나중에 건지는 금액이 빵이라고 칩시다. 5년 지나면 값어치가 재료야.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거 그냥 X 1년도에 지출했으니까 X 1년도에 100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게 취득한 게 약간 기계 차량을 예를 들었지만 기계 차량이 아니고 기계나 차량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건물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것들은 오래오래 쓰잖아요. 5년, 10년, 100년도 쓸 수 있나? 어쨌든 5년, 10년, 100년도 쓸 수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시멘트 건물은 100년까지 가는 거 아직 많이 못 봤죠. 오히려 옛날 나무집 심지어 나무집 절 가보세요. 1000년 된 고찰들 많아요. 근데 나무로 돼 있어요. 쇠덩이 없어. 시멘트 없어. 흙이나 나무, 흙 이런 걸로 줬는데 진짜 500년, 1000년 가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더 과학적인 요즘은 왜 그게 안 될까? 넘어가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사용 수익 기간이 만약에 5년이라고 치면 근데 비용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한다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안 맞아요. 수익은 5년간인데 비용은 1년째 끝.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회계학에는 항상 수익과 비용의 대응. 자,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인식한다. 즉 수익 창출 기간이 5년이면 비용도 5년간에 걸쳐서 비용으로 처리하자. 비용도 같이 5년간. 수익 창출 기간이 5년이면 비용도 5년간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가 만약에 100억 원을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 2, 너무 짧게 잘랐네. 3, 4 넘어가요. 똑같이 잘랐다고 그냥 눈으로 봐요, 그냥. 그럼 이제 똑같이 자르는 거죠. n분의 1로 잘라서 100억을 5년 동안 나누면 얼마씩 잘라야 돼? 20억씩인가?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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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잘라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 비용화 시키는 과정. 원래는 뭘로 처리했다가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매년 조금 잘라서 배분 앞뒤를 바꿔서 읽으면 분파이 하자. 옛날에는 이런 말 많이 썼는데 분파이 배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는 과정을 상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설명상 이 100억이라는 원가를 5년 동안 나누어서 n분의 1로 그냥 똑같이 잘랐죠. 근데 똑같이 잘리는 게 또 회계학적으로 아까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 따라 원가를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잘리는 게 합리적일까를 그게 정액법이에요. 액수 일정하게 금액을 일정하게 자르자. 이게 정액법 방금 얘기한 거. 근데 조금 아까는 잔존가치를 빵으로 놓고 했습니다. 원가가 100억이고 잔존가치는 빵원. 그리고 내용연수가 만약에 5년이야. 그럼 아까는 이렇게 해서 20억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잔존가치가 만약에 10억이 남는데 그럼 100억에서 10억을 빼고 5억으로 나누면 515, 5840, 18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년 똑같이 동일하게 20억씩 또는 18억씩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일정하게 자른다 그래서 정액법.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이 잔존가치를 뺀 금액 있잖아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액이다. 대상금액.
대상 금액 줄여서 그냥 대상액이 돼요. 감가상각 대상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것이다. 그걸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매년 똑같이 상각하는 게 정액법.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취득원가 100억에서 잔존가치 이제 10억이 있는 걸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내용연수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된 거지. 아까는 나누기 내용연수잖아요. 근데 나누기 내용연수, 즉 나누기 5나 곱하기 5분의 1이나 엉덩이나 방댕이나 똑같잖아요. 그럼 상각 대상에 90억 곱하기 5분의 1 하면 18억 나오죠.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비 공식하면은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액 이렇게 해도 되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에 뺀 금액을 n분의 1 우리 내용연수를 n으로 표시하잖아요. n분의 1 이렇게 표시하니까 n분의 1 이렇게 돼요. n분의 1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근데 정액법은 이제 간단해서 좋은 거죠. 간편. 정액법의 장점은 간편하다. 계산이 간단하다.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뭔 얘기냐? 자, 조금 아까 감가상각하는 회계학적 개념이 수익 비용 대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웬 사랑의 온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신가? 자, 그러면 X축에는 X축이야, Y축이구나. Y축에는 설렘, 기대, 사랑, 애정, 신뢰, 희생, 소통이고, Y축에는 어머나 이건 기간이야. 기간이에요. 기간에 따라서 배터리가 점점 배터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배터리는 또 어느 나라 말이야. 넘어가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을 때 있죠. 눈앞에 얼굴 눈동자 마주하고 있는데도 보고 싶을 때 있죠. 하트 뿅뿅 하던 시절 발음도 안 되네. 그 설렘 어디 가서 그 설렘이 지금도 계속 가는 사람이 있죠. 지금 5년째, 10년째, 5년째, 10년째, 20년째 막 20년 되고 있는데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사람이 있죠. 가끔 미친 사람 있죠.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떨어지죠. 이렇게 점점 떨어져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점점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이게 좀 상식적이죠. 물론 간혹 가다가 이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거의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하여튼 사랑에 미친 사람 맞죠? 미친 사람이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저는 이쪽이에요. 설레요. 아직도 설레요. 오늘은 뭘로 혼나나 막 이러면 설레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는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보통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근데 다시 돌아와서 감가상각비를 매년 똑같이 18억씩 똑같다고 보면은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볼 때 수익은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성능은 떨어지고 값어치도 떨어지고 설렘도 줄어들고 하는데 비용은 똑같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게 떨어지는 게 이게 사실 솔직히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건 지금처럼 보세요. 여기서 수익이라는 건 경제적 효익 또는 기계 같은 거 성능, 건물의 가치, 기계의 가치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날수록 이게 내용연수, X축이 내용연수예요.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감가상각비 비용을 일정하다. 조금 아까 했던 정액법이잖아요. 이게 조금 아까 했던 정액법으로 생각하면 계산은 간단하고 좋은데 수익은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비용은 일정하다 그러면 논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즉 수익이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니까 비용도 시간 지날수록 떨어지는 걸로 가면은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수익은 감소되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데 비용은 일정하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는 수익이 시간 지나면서 떨어지니까 비용도 시간 지나면서 떨어지는 걸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전문용어로 하면 가속상각법, 체감상각법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정액법은 일정했던 거잖아요. 근데 가속상각법은 이제 체감하는 겁니다. 체감하는 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취득원가에서 아까는 잔존가치를 뺐는데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상각률 퍼센트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요 퍼센트는 문제에 주어지는데 원래는 뭐 1 마이너스 내용연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값 이런 식으로 붙여놔가지고 저같이 산수가 안 되는 사람 수포자들은 못 풀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럼 내용연수 5년 루트 취득원가가 만약에 100억이고 잔존가에 10억이다. 그럼 저절로 계산해 보라면 전 못합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울 필요 없고 문제의 상각률은 뭐 30%다 40%다 이거 계산하면 45.1%인가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몰라. 루트 제가 할 수 있는 건 루트 9는 할 수 있는데 루트 100억 분의 10억 이건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앞에 이건 왜 붙어 있니? 이런 거 못 풀어줘. 아, 저 수포자라. 근데 수포자에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들으세요. 자, 그다음 여기서 요때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말로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장부금액의 10%, 장부금액의 30%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 정률법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초점은 정률법, 정해법 정률법이고 이중체감법이나 연수학회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지만 오늘은 생략. 이번 시간은 생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계하는 방법. 분계하는 방법 직접차감법이 있는데 직접차감법은 에서 왜 건물이라면 건물은 자산이니까 원래가 차변에 있던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던 건물에서 직접 차감하고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 간접법. 간접차감법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서 건물에서 직접 빼는 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간접적인 차감어. 즉 건물이라는 자산의 간접적인이죠. 간접적인 차감 항목, 차감적 평가 계정. 우리 앞에서 왜 대손충당금 배웠잖아요. 건물에 왜 이러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건물이나 이 기피품,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평가 계정이죠. 요것들은 자산의 값어치가 줄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평가 계정이다라는 거. 이렇게 분계 있어요. 분계 직접법, 간접법. 근데 특별한 말로 쓰면 유형자산일 때는 간접법이죠. 유형자산일 때는 간접법이고 유형자산이 아닐 때는 직접법이에요. 주로 유형자산일 때는 간접법. 유형자산이 아닌 것들은 주로 직접법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바로 예제로 갑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 이거. 제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교재에서 보셨을 겁니다. 자, 정액법과 정률법 두 가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취득원가 10만원, 잔존가치는 원가의 10%니까 결론은 만원이란 얘기죠. 만원, 그리고 내용연수 5년. 만약에 정률이 지저분하게 아까처럼 45.1%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보통 30%, 40%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정액법으로 생각해라. 정액법. 공식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다음에 내용연수로 나누라. 또는 곱하기 n분의 1이죠. 그럼 취득원가 10만원에 잔존가치 만원 그리고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주면 1년에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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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것도 없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년 똑같다. 글자 그대로 일정액이니까 정액 일정액이니까.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8,000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이거 넘어가 버렸네. 다음 연도에는 늘어나서 36,000원 다음 연도에는 늘어나서 54,000원 이렇게 매년 누적되죠. 누적된다는 얘기잖아요. 누적 쌓인다는 얘기지. 그리고 장부금액은 이 장부가액이 뭐랬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였잖아요. 당연히 값어치가 점점 시간 지날수록 줄어들죠. 10만원에서 18,000원 빼서 82,000원 거기서 또 18,000원 빼면 64,000원 그 다음 46,000원 그 다음 18,000원 또 빼면 얼마야? 28,000원 그 다음은 만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잔존가액이 남죠. 마지막엔 잔존가액이 남아요. 매년 장부금액은 줄어듭니다. 그 다음 정률법은 똑같은 문제를 정률법으로 풀면 자 1차년도에는 원가 1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가 빵원이죠. 처음 상각하는 거니까 누계가 없어요. 그 10만원 곱하기 0.4 하면 4만원 4만원 그 다음 2차년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우리 3차년도까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3차년도까지는. 그래서 2차년도에는 10만원에서 작년에 상각했던 4만원을 뺍니다. 그럼 6만원에 40%니까 24,000원 그리고 3차년도에는 10만원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상각 누계 이게 누계액이니까 누계액 64,000원을 뺍니다. 이 누계액 64,000원을 빼는 거죠. 그리고 0.4 곱하면 14,400원 보다시피 점점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죠.
누계액은 당연히 쌓이고 장부금액은 당연히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고, 중요한 건 감가상각비가 매년 줄어듭니다. 그래프 그려드렸던 거, 그래프 그려드린 거, 정액법은 그래프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X축이 내용연수, Y축이 감가상각비예요. 아까 그렸죠? 일정한 거죠. 일정. 근데 정률법은 감가상각비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처음에는 많고 시간 갈수록 줄죠. 정액법은 일정, 정률법은 체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회계 이급 문제네. 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근데 평균법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죠. 감가상각 방법이 아니에요. 됐죠? 정액법과 정률법. 특히 초기에는 이렇게 되니까 초기에는 정액법, 정률법 상각액이 커요. 근데 나중에는 정액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외워놔야 되겠다. 말 나온 김에 감가상각 초기 초반기에 감가상각비 크기를 앞에다 안 적어드렸네. 그러고 보니까 외우세요. 이률연정 이렇게 외우세요. 이률연정 물론 오늘의 포인트는 정액법하고 정률법이죠. 그죠? 정액법, 정률법.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 두 개만 하면 되고, 우리 전산회계 시험도 웬만하면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정률법하고 정액법만. 이건 정률법, 이건 정액법입니다. 이중체감, 정률, 연수학계, 정액이에요. 정률법이 초반에 더 큽니다. 초반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회계 이급 문제입니다. 103회 100회 이유권만 해놨어요. 100회 이유권만. 감가상각방법 중 정액법과 관련된 설명 중에 적합한 것. 정액법. 자, 자산의 예상 조업도. 조업도라는 건, 조업도는 여기 생산량도 써있지만 조업도는 이제 작업시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작업시간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시간이나 생산량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이죠. 회계 2급에 보다시피 생산량 비례법이 나왔어요. 물론 문제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 지문 하나지만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 다음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는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이률연정이었잖아요. 이중체감, 정률, 그리고 연수학계, 그리고 마지막이 정액법, 가장 적은 거죠.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이가 아니라 가장 적게입니다. 자, 정액법이 아니죠. 그 다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뺀 것을 내용연수 동안 매기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는 거. 맞네. 그럼 답이네. 그죠? 답이죠. 답이고, 그 다음에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다음 내용연수 역순을 곱하여, 이건 연수학계법이에요. 연수학계법이 나왔다니까요. 회계 2급에 더군다나 2급에. 보통 회계 2급에서는 99.9% 정률법하고 정액법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나왔다니까요. 생산량 비례법하고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쓰네. 이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잔존가치를 뺀 다음에 곱하기, 여러분 교재에는 있을 거예요. 연수학계, 내용연수학계죠. 연수학계, 내용연수 합계분의 잔여 내용연수인데, 요 잔여 내용연수를 다른 말로 하면 내용연수의 역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다. 그럼 1부터 5까지 더하면 연수학계가 15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5년 남았으니까 15분의 5지. 다음 연도에는 15분의 4. 다음 연도에는 15분의 3. 5, 4, 3, 2, 1. 내용연수 역순입니다. 그래서 잔여 내용연수. 만약에 5년 중에 2년 지났다. 그럼 잔여 내용연수가 3년이거든요. 근데 역순으로만 외우면 3년째가 얼마인지 또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잔여 내용연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잔여 내용연수나 내용연수 역순이나 엉딩이나 방딩이나 같은 말입니다. 내용연수 역순, 잔여 내용연수. 어쨌든 1번과 4번은 보통 회계 2급에서는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시피 나온 기출문제 중에 지문 중에 있습니다. 물론 1번과 4번을 모르더라도 3번 답을 찾는 데는 솔직히 그닥 어렵지는 않지요. 2번은 쉽고요. 공부한 사람, 우리 강의 들은 사람들은 이 정도는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1번, 4번 몰라도 답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푸는 거랑 그냥 얘는 아니겠지라고 하고 푸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넘어갑시다. 오이? 이거는 회계 1급입니다. 전산회계 1급인데 특별히 왜 붙었나 따지지 말고 그냥 특별히 전산회계 1급이고요. 감가상각 설명 중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뭐다냐, 근데 가로가 이거네.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 체감잔액법의 대표적인 게 정률법이었죠. 그죠?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 이런 거.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이 중에 삐리리는 예상조업도 또는 생산량이 근거하여 상가계획을 인식하는 이거 아까 한 건데 답 나왔죠?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이때 감가상각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소비되는 형태, 소비 형태라고도 하고 소멸 형태라고도 합니다. 형태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합리적인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해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예상 조업도나 생산량에 근거해서 상각하는 방법은 생산량 비례법. 이게 답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정하면 계속 적용해야 돼요. 다음 문제. 이런 건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건 좀 어렵죠. 회계 1급인데 회계 1급 문제고요. 도소매업이고요. 결산 때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아래 회계 처리가 누락되었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건데, 자, 감가상각비로 적어야 될 걸 누락했죠. 누락했으니까 비용으로 적힐 게 안 적혔으니까 당연히 비용이 적어지면 당기순이익은 커지게 되고, 순이익이 커지게 되면 자본, 즉 전문용어로 하면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거 있나요 혹시? 우선 비용 과소 있나? 없네. 이런 된장. 그 다음 순이익 과대.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없고 갑자기 영업이익하고 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영업이익은 왜 나왔지? 왜 원래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가 이 판관비에 들어가죠. 그럼 비용이 적어졌으니까 영업이익은 커지는 거죠. 과대. 이거 맞는데? 맞는 거니까 답이 3번인가 보다. 그죠? 그 다음 일단 답은 나왔죠? 답은 일단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영업의 수익은 이 다음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고 막 이거잖아요. 상관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디 갔어? 차량은 유동자산이에요? 비유동자산이에요? 유형자산, 즉 비유동자산이죠.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잖아요. 즉 비유동자산에서 빼야 되는 거지. 근데 뺄 걸 누락했으니까 안 뺐잖아요. 그럼 비유동자산이 과대계상이죠.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이 과소가 아니라 과대. 뺄 걸 안 뺐으니까. 빼야 되는데 안 뺐으니까 과대계상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자산이 과대. 비유동자산 과대, 비용 과소, 판관비 있죠. 정확히는 판관비 과소, 그 다음에 순이익 과소, 과대, 그 자본 과대가 이루어집니다. 이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라 똑같이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또 나온다면 이런 것들, 순이익이나 자본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 또 뭐야? 이론 문제네. 회계 2급이에요. 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얼마냐? 근데 자료가 두 개야. 기계에 대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자 수익도 있는데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 외 수익. 이것도 당기 손익이죠. 근데 그거 빼고 요 위에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네. 기계장치고요. 취득원가 100만 원에 잔존가치 없어. 그럼 상각 대상은 100만 원이고 내용요소 5년에 감사하게 정액법이에요. 그럼 내용요소 5년으로 나눠주면 1년에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원래 20만 원이 비용이 발생하니까 감가상각비. 비용이 발생하니까 순이익은 감소죠. 순이익은 감소니까 감소가 아니라 손실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자 수익도 있어. 그럼 수익이고 얘는 비용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면 10만 원이 비용이 더 많네. 비용이 많으니까 손실 10만 원이죠. 이게 답이 손실 10만 원. 비용이 이제 순이익 감소인데 여긴 단기 손익이니까 손익이라는 말은 수익일 수도 있고 비용일 수도 있고 이 얘기죠. 또 이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고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손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1번만 있었으면 20만 원 손실이겠죠. 비용이니까. 감가상각비가 비용이니까. 다음. 여기 밑에 답이 없는 거는 이건 전표입니다. 실기 문제죠. 실기 문제. 자, 12월 말 결산 때입니다. 20년 1월 달에 이 문제는 22년인데 20년에 영업부에서 구매했던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대요. 취득원가 6천에 잔존가치 400에 내용요소 8년에 감사합니다. 정액법. 회계 2급이네. 자, 우리 이제 실기할 때는 자동 수동 결산, 기본적으로 이건 자동 결산이 되죠.
물론 나는 굳이 수동으로 할 거야. 그럼 수동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감가상각비는 자 6천에서 잔존가치 빼야죠. 그럼 5,600이죠. 5,600을 8년으로 나누면 되네. 또는 곱하기 8분의 1. 8년으로 나누면 8, 7에 56, 700이네요. 그럼 분개하면 차변에 만약에 수동으로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차량이 208이거든요. 그럼 감가 누계는 209가 되겠죠. 근데 자동으로 하면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감가상각비 판관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판관비에다가 감가상각비 집어넣고 전표 추가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자 분계 입력한다고 가정하고 중요한 감가상각비가 700만 원 나온다. 아, 이거는 또 800번대 영업부에서 구매한 거니까 818 감가상각비고요. 그 대변의 감가 누계는 209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208번이니까 얘는 209번, 얘는 818번입니다. 실기 입력할 때는. 근데 오늘은 실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계정가만 알면 되겠지요. 됐고, 그 다음 이것도 실기네. 밑에 답이 1, 2, 3, 4 없죠. 회계이급 실기입니다. 당기분 비품 감가상각비하고 차량 감가상각비가 다 나와 있어요. 영업분위가 800번대야. 회계이급은 다 800번대잖아요. 그럼 실기에서 입력, 이것도 실기라면 이것도 원래는 자동이죠. 원래는 자동인데 나는 굳이 수동으로 할 거야. 그럼 수동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답만 맞으면 돼요. 만약에 자동으로 하면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판관비에 비품하고 차량에다가 감가상각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모르면 그 실기 강의 들으러 오세요. 만약 수동으로 분개한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두 번 쓸 필요 없죠. 하나로 묶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는 비품 플러스 1번, 비품이 212번이니까 감가 누계는 213번, 차량 운반구는 208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는 209번이 됩니다. 요렇게 209, 213.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818, 800번대 818 감가상각비, 대변의 209 감가 누계, 또 213 감가 누계. 비품에 대한 게 213이고 차량에 대한 게 209입니다. 자, 분계를 만약에 직접 입력한다면 이렇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차변의 감가상각비를 두 번 적어도 물론 우리 시험은 워낙 관대하여 답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지 마시오요. 한날 한시에 똑같은 과목을 두 개 쓰는 건 이상해져. 회계에서는 이상한 거야. 이유 없어요. 그런 건 아니야. 없어요. 자, 다음 이것도 실기죠. 실기입니다. 회계이급 실기입니다. 105회 잘 나오죠. 22년 결산인데 19년에 취득했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요소 10년에 감사하게 정액법이야. 정액법은 매년 일정하잖아요. 일정하니까 고민할 필요 없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면 5천만 원. 5천만 원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이지 뭐. 나누기 10년 하면 500. 500만 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되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818 500만 원. 대변의 213. 비품이 212니까 얘는 213. 비품에 대한 거 213이라는 뜻이고 얘는 818번. 뭐 지금 실기할 때 계속 얘기했죠. 분계를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물론 자동으로 입력하면 되고. 자, 이건 1, 2, 3, 4가 있으니까 이론 문제네. 이론 문제. 회계 2급이네요. 회계 2급 되게 많이 나오는데 23년 1월 달에 취득한 건물이고요. 내용요소 10년에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고 감가상각비가 9,000원이래요. 잔존가치가 5,000원이라면 취득원가 보통은 취득원가가 써 있잖아요. 취득원가가 써 있는데 이건 취득원가를 구하래. 근데 감가상각비가 문제에 써 있잖아요. 그럼 취득원가 X 마이너스 잔존가치 5,000원 곱하기 n분의 1 또는 나누기 10년. 내용요소 10년이니까 곱하기 10분의 1 했더니 이게 9,000원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역산하면 거시기 감가상각 대상의 거시기 10분의 1이 9,000원이면 감가상각 대상액은 9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9만 원에 10분의 1 하면 9,000원이니까 그럼 이 X에서 5,000원 뺀 게 9,000원이면 X는 9만 5,000원이었다 이 소리죠. 9만 5,000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지요. 되죠? 이게 역산하는 문제 재밌죠? 다음 왜 이렇게 많아 보여? 세무이급이야 갑자기. 회계이급에서 세무이급으로 푹 뛰었네. 자, 22년 현재 22년 말 현재 영업부의 감가상각 자산이 다음과 같고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처리해라.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고 가정하고 월할 계산 월별로 상각해라. 고정자산 등록 생략해라. 근데 취득일자는 21년인데 지금 물어본 건 22년 말이죠. 그럼 21년도였으면 7월 달에 구입했으면 7월부터 12월까지 월할 계산 해줘야 되죠. 근데 물어본 건 22년이니까 그럼 22년은 1월부터 12월 1년 내내 하면 되잖아요. 1년치를 다 하면 돼.
그러면 월할 계산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 5천만 원이고 잔존가치 없으니까 삼각대상의 5천만 원. 내용뉴스 5년에 정액법 땡큐 정액법 그럼 나누기 5년 그럼 끝나는 거지. 나누기 5년 5천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천만 원이죠. 그럼 이번 연도는 1천만 원이고 전년도에 누계가 500만 원인 건 7월부터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이니까 월할 계산 6개월치 사용한 금액이 500이란 얘기죠. 근데 이번 연도 구하는 건 상관없죠. 이번 연도에는 그냥 1천만 원 구하면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천만 원 818번 감가상각비 818 영업분이가 800번 되고요. 그리고 자산이 차량이니까 차량 208번이거든요. 차량이 208이니까 209가 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1천만 원이다. 이게 포인트. 반년치 하는 거 아니에요. 21년도 결산이었으면 반년치. 근데 지금은 22년 결산이니까 1년치를 하면 됩니다. 쭉. 자, 이번 다시 회계 1급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써 있어? 이거 뭐야? 차량인데 BMW가 있고 포터2가 있네. 그죠? BMW. 제가 주로 이용하죠. 바이크, 메트로, 워킹. 그중에 바이크도 없구나 참. 바이크 탄지 몇 년 됐네. 메트로하고 저기 워킹은 많이 하죠. 넘어가요. 자, 고정도상 관리대장 보고 22년 결산 때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500번대로 인식할. 500번대는 제조부죠. 여기 생산부 이거죠. 물어본 게 제조원가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거 생산부 거 이거만 하면 되지. 이건 필요 없네. 아싸. 그죠? 근데 이게 눈에 먼저 보여야지. 안 보이면 이거 계산하기 바쁘죠. BMW가 22년 3월이고 얘는 19년이야. 그래서 물어본 게 22년도잖아요. 그럼 22년, 이건 29년 10월 5월에 취되겠지만 22년도에는 1년 내내 쓴 거죠. 그 1년치 상각하면 돼요, 그냥. 그럼 3천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빼니까 상각대상은 2,5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500인데? 1년에 500이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죠? 무슨 법이라고 안 나오고 정률만 나왔네? 여기 써 있구나. 이게 안 보여 갑자기. 이게 안 보여.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에 상각할 거 그냥 500만 원 1번인데? 1번. 그죠? 왜냐면 물어본 게 제조원가로 인식할 거니까 생산부 것만 하면 돼요. 그 1번이 답인 거고, 만약에 그냥 제조원가라는 말이었고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면 당연히 영업부 이것도 해야죠. 얘는 3월 달에 구입했어. 지금 22년 말이니까 3월부터 22년 말이면 3, 4, 5, 6, 7, 8, 9, 10, 11, 12, 10달 12분의 1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6,500에서 잔존가치 빼고 이것도 정액법이네. 그럼 6,500에서 1,500을 빼니까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이고 만 단위로 할게요. 내용요소 5년으로 나누면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곱하기 12분의 10 10달치를 해야죠. 10달치. 그럼 잘 안 떨어지죠. 12분의 10 하면 안 떨어지긴 안 떨어지는데 대충 800 얼마 아니지 500에 이거까지 더하면 몰라 어쨌든 거식이 되죠. 그럼 요 금액만 따지면 대충 이것만 해도 800 얼마 되잖아요. 이것만 해도 거기에다 이것까지 더하면 1300 얼마가 돼야 되죠. 그냥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다면. 근데 여기서는 물어본 건 제조원가로 인식할 따라서 500번대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점. 문제를 잘 보면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고 또 회계 1급이네. 회계 1급 문제고요. 단기말 감가상각비 물어봤고요. 정률법이래. 정률법. 기계장치 시도원가 1,500,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6,600 얼마, 잔존가치가 있고 내용연수가 있고 상각률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무슨 법? 정률법이잖아요. 그럼 취득원가 1,500만 원에서 잔존가치를 빼는 게 아니라 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죠. 6765 그리고 곱하기 0.451. 솔직히 이건 암산 안 되죠. 계산기 눌러야지. 계산기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충 계산하면 상각 누계액이 얼마냐? 823만 5천 원. 823만 5천 원. 대충 이게 어쨌든 820 얼마고 0.451이잖아요. 암산 안 되지만 대충 계산하면 50% 계산하면 4,100. 근데 50%에서 그 정도 빼니까 3,800 되는데 3,000이라네. 300 얼마. 이게 답일 거예요. 찍으면 이게 답입니다. 찍으면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찍으면 이게 답이에요.
네, 물론 계산기 눌러보면 요거 1500 빼기 6765 곱하기 0.45이라면 되는데 저처럼 대충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대충 이게 820 얼마고 45% 계산이 힘드니까 대충 50%로 계산해. 50% 계산하면 41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서 한 빼. 뭔 소리 하는 게 어쨌든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누르면 돼요. 누르면 됩니다. 한 번만 주면 되니까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옛날에 주산을 배웠던 옛날 사람이죠. 옛날 사람이라 대충 찍어서 답을 내면 돼요. 특히 객관식이니까 대충 찍으면 되거든. 제일 저 같은 사람이 싫어하는 건 370 얼마, 380 얼마, 390 얼마. 그러면 암살이 안 돼. 그럼 눌러야지. 여러분 계산기 누르세요. 아셨죠? 통과. 끝났네. 준비된 거 끝났네요. 100회 이후 것만 기출문제 모았더니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기본이지요. 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데서 뵙기로 하고요. 혹시 이런 내용 다뤘으면 좋겠다. 꼭 회계원리 아니어도 이제 조만간 원가회계도 하고 또 세법도 하고 뭐 할 생각인데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이 나 이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